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이 분데스리가 시즌 7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간 것은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는 11라운드 경기까지 이어지다가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마인츠전을 킹슬리 코만, 해리케인, 레온 고레츠카의 골로 승리했고 김민재는 최고의 바이에른 선수이며 무시할라는 홈 관중까지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김민재는 키퍼 울리 사네, 케인과 함께 최고 점수 2점을 부여받았습니다. 한국 선수는 최근 고국에서 2차례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인츠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의 눈앞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몇 순간을 제외하고는 중앙 수비를 든든히 지키며 항상 후방에서 깔끔한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최고의 바이에른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분명히 더 안정적이었고 경합에서 데리흐트 선수보다 더 눈에 띄고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는 흔들림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자주 팀을 구해낸 수비수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그는 그루다의 등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가 없었다면 경기는 다르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재는 묵묵히 탄탄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힘과 스피드 덕분에 김민재는 바이에른 선수단 사이에서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66분 그루다를 제친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한국 선수의 피지컬은 확실히 돋보였지만 가장 빛났던 것은 그의 패싱이었습니다. 패스 시도 100회, 패스 성공 100회. 100% 패스 성공률 기록입니다. 바이에른의 괴물이 보여준 매우 깔끔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오늘 정말 훌륭했고 지난 시즌 사내 등이 그랬던 것처럼 일관성을 갖춘 선수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에 만족하면 됩니다. 김민재는 오늘 완전 짐승이었어요. 이 친구를 사랑합니다. A매치 이후 여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바이에른 미네는 7명의 선수만 벤치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7명에는 골키퍼 다니엘 페레츠, 영원한 예비 선수인 부나사르, 유소년 선수인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와 프란스 크레치이가 포함되었습니다. 빠진 선수 중에는 수비수 우파메카노, 마즈라위, 라파엘 게레이로, 그나브리, 노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츠카가 마인츠 경기 도중 손을 다쳤습니다. 고레츠카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마인츠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26명의 선수로만 구성된 팀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얇은 선수단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이 올 1월에 새로운 영입을 통해 선수단을 보강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이에른의 막강한 이사회 멤버인 울리 헤네스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월에는 대대적인 이적 공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네스가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일 겁니다. 우리는 큰 부상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옵션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희는 선수단의 기량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김민재 같은 선수는 대표팀과 이곳에서 매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회복뿐입니다. 바이에른의 문제는 회복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 바이에른은 이스탄불에서 갈라타사라이와 맞붙는 챔스리그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은 다름슈타트를 홈으로 불러들여 경기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자르브리켄과 DFB 포칼 경기를 치릅니다. 11월 5일에는 바이에른이 도르트문트로 이동하여 클라시커를 치릅니다. 상대적으로 느린 출발을 극복한 도르트문트는 현재 바이에른과 승점이 같아졌습니다. 빡빡한 일정을 고려할 때 클라시커는 바이에른과 투엘에게 흥미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며 특히 두 팀 모두 현재 순위에서 1위를 노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빅매치업까지의 일정을 보면 바이에른 감독도 1월에 선수단을 적어도 한두 명은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수요가 있는 6번과 수비수입니다. 선수단 중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와 최근 레알 마드리드 이적 루머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마르셀로가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며 떠난 이후 왼쪽 포지션에서 마땅한 대체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최근에는 페르난 맨디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부상과 불규칙성으로 인해 그 자리를 강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프랑 가르시아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이 역할에 대한 완전한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즌의 주요 목표처럼 정하고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왼발잡이 선수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이미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바이에른과의 계약은 2025년에 절정에 달하며 갱신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음 이적 시장에서 협상할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5천만 유로의 가격을 책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알은 4천만 유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는 164경기에서 8골 28어시스트를 축적했습니다. 바이에른도 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있지만 레알의 카마베아나 추아메니와 같은 선수의 교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에서도 앤디 로버트슨의 장기적인 대체자로서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스가 바이에른을 떠날 마음이 있다면 리버풀은 그의 영입을 위해 레알 마드리드에 도전하는 데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22살에 불과한 데이비스는 앞으로 몇 년의 커리어가 남아있으며 현재 29살인 앤디 로버트슨의 완벽한 장기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또한 르로이 사네와 자말 무시알라를 우선순위 영입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뮌헨에 입단한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르로이 사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국가대표 선수의 계약이 2025년까지만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클럽이 이사회와 함께 최고 위층의 변화 이후 새로운 계약에 대해 그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내는 여름에 다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리버풀도 사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27세의 사내는 31세의 모하메드 살라가 여름에 클럽을 떠난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내는 살라처럼 빠르고 공격에서도 유연합니다. 하지만 무시알라가 리버풀의 우선순위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리버풀이 무시알라 영입에 실패한다면 사내가 올 것입니다. 전 바이에른 감독 율리안 나겔스만은 한때 그를 세계적 수준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10대에 불과했었습니다. 무시알라는 현재 133경기에서 32골을 기록하고 2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독일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서 2번의 골을 넣었습니다. 르로이 사네는 7경기에서 6골을 넣으며 분데스리가 시즌 중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2015-16 시즌 샬케 소속으로 8골을 기록했었습니다. 분데스리가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까지 단 2골만 남아있습니다. 바이에른의 선수들은 많은 클럽에서 노리고 있고 바이에른은 선수 영입과 동시에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